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합병키를 진 KT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병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K콘텐츠 부흥을 공약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SK온과 함께 추진하던 캐나다 퀘벡 양극재 공장 건설이 중단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해외 배터리 공급망 구축 부상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 공공사업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중견 건설사들이 채우며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이 오늘 임시 주총을 열고 동원 F&B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일각에선 승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출범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 신고를 승인하며 KOTT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관건은 티빙의 2대 주주인 KT의 결정인데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는 사이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가 고착화되며 토종 OTT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토종 KOTT 출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사 합병 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127만 명으로 넷플릭스에 버금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합병에 큐를 진 건 KT. 티빙의 2대 주주는 KT 스튜디오 진위로 모회사인 KT가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려면 양사 주주의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고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KT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 수다를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했으면 얼마나 돈을 벌었겠느냐며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수익과 유통 주도권 등은 외국계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재주는 K콘텐츠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번다는 자주 섞인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칫 국내 콘텐츠 공급자가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T 관계자는 국내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SK온과 함께 추진하던 캐나다 퀘벡 베칸쿠아시 양극재 공장 건설이 중단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세 번째 공사 중단이 될 전망인데요. 해외 배터리 공급망 구축 구상에 빨간불이 켜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국내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비엠이 배터리 제조사 SK온,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함께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 베칸쿠아시 양극재 공장 건설이 중단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미국의 관세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당초 이 공장은 2023년 착공, 20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산 4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시공사 재선정 문제, 같은 해 8월 포드의 설계 재검토 요청으로 2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고 양산 시점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 지분 투자로 참여했던 포드는 지난해 11월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대규모 투자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SK온은 에코프로비엠과 협업을 지속하며 이 프로젝트에 잔류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퀘벡 공장 공사 중단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속도 조절은 예정돼 있으나 공사 중단을 공식 확정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 공공사업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중견 건설사들이 채우는 분위기인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공공사라도 수주하며 위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 중견건설사들이 토목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남는 게 없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손을 뗀 물량을 중견업체들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CC건설 컨소시엄은 어제 충북선 고속과 209 노반건설공사 낙찰 적격자 지위를 차지하며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조 원 규모로 지능기업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충북선 고속과 사업은 청주공항부터 제천 봉양까지 85.5km 구간을 직선화하는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충북선 고속과 공사 309와 409도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309는 HJ중공업 컨소시엄과 BS한양이, 409는 대보건설과 계룡건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물량 확보 기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토목 사업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GTX 비노선의 경우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주도해왔는데 DLENC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지분을 정리하며 컨소시엄에서 이탈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토목공사는 규모가 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공사 환경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이미지 타격도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 대형 건설사들은 돈 되는 도시정비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삼성물산과 포스코 ENC는 도시정비 수주액 3조 원을 돌파했고 현대건설도 3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주 실적만 놓고 봐도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었거나 근접한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동원그룹이 식품 계열사 통합에 나섰습니다. 동원산업은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핵심 계열사였던 동원 F&B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는데요. 일각에선 승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동원그룹은 글로벌 식품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동원그룹이 식품 계열사를 재편하며 본격적인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습니다. 동원산업은 오늘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계열사 동원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식교환 기준일은 7월 14일로 동원 F&B는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다음 달 31일 동원산업 신주를 배정받게 되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같은 달 1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의 계열사 통합은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는 만큼 이번 동원그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김재철 명예회장의 차남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후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현재 동원그룹은 김 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고 동원산업이 사실상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며 계열사 전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김 회장이 59.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동원 F&B의 합병에 따라 보유 지분이 53%대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동원그룹은 이번 통합으로 동원 홈푸드 등 식품 계열사를 하나로 묶어 글로벌 식품 디비전으로 재편하고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 동원그룹의 식품 부문 해외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22% 수준인데
이를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원 F&B 단독으로는 어려웠던 글로벌 인수합병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복 상장 해소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원그룹의 이번 결정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확대하며 항공업 진출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와 가전기업인 위닉스도 항공사를 인수하며 항공업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명소노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티웨이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2월 티웨이항공 지분 28.02% 인수 후 티웨이항공을 통한 항공업 진출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티웨이항공 임시주총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 등 대명소노 항공태스크포스 인사들이 이사회에 진입을 시도하며 본격적인 경영 참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5월 타이어뱅크그룹은 에어프레미아 지분 70% 이상을 확보하며 항공업에 진출했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에어프레미아를 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우겠다는 책임 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위닉스가 인수한 전 플라이 강원은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고 오는 8월 첫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타항공은 7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 증명을 발급받아 8월 취항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18.46%까지 확보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지분 격차를 2.29%까지 좁혔습니다.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항공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과거 아시아나항공 모기업이었던 금호산업 인수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어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은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 통합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가 첫 분기부터 성적 부진에 직면했습니다.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와 무저해지 보험 리스크가 겹치며 실적과 건전성 모두 하락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이 올해 1분기 실적과 건전성 모두 급격한 후퇴를 기록했습니다. 내부 출신 보험 전문가로 주목받았던 송춘수 대표 체제는 아직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큰 도전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0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534억 원에서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1분기 보험손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선 마이너스 18억 원. 농협손보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액 급증과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과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실적 부진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22년 2,400억 원대를 기록했던 보험 손익은 1년 만에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800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건전성도 문제입니다. 농협손보의 올해 1분기 킥스 비율은 165.72%. 직전 분기보다는 35%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2.35%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금리 변동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농협손보는 자본 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4,500억 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올해 2월에는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추가로 조달한 상황. 하지만 이자 비용 증가로 연간 340억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면서 자본 조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 출신 경력과 보험 전문성을 강점으로 가진 송춘수 대표. 취임 후 첫 성적표에서 실적과 자본 건전성 모두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송 대표 체제는 초반부터 위기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로 한숨 돌렸지만 올해 경기 침체 전망으로 4대 금융지주들은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막고 전사적으로 밸류업 이행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순항 중인 밸류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통상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부의 핵심 정책 지우기가 공식처럼 반복됐지만 이번 밸류업 정책만큼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공약했고 이르면 이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지주가 대표적 수혜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별 밸류업 호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사별 밸류업 이행을 위한 보통주 자본 비율 올리기와 위험 가중자산 RWA 낮추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본점 차원에서만 이뤄진 RWA 관리를 영업점으로 확대했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RWA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연체와 리스크, 각 TF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주사별 RWA 점검 시점을 세밀하게 나누고 계열사별 목표치를 할당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돌파를 코앞에 두고 1,300원대로 내려가면서 환율 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지주사별로는 내수 부진 영향으로 기업 대출 연체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되면서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주사별로는 기업 대출 축소 등의 방식으로 연체율 증가세에 대비하며 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맞춰 밸류업 이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거래소와 관련한 환경 조성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만료된 라이선스 갱신이 기약 없이 길어지며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디지털자산위원회와 업계 자율규제 기구 등을 신설하며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라이선스 갱신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빗썸을 비롯한 5대 원화 거래소들의 갱신 시한은 지난해 말 모두 만료됐습니다. 당국은 특근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3년마다 하도록 했고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업체들은 모두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수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이선스는 거래소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선 접수 후 3개월 이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법으로 시한을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앞서 당국은 한빛코의 갱신 신고를 불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텐데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 무엇 하나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급하게 나온 법안이다 보니 디지털자산 기본법엔 공백도 많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제입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라이선스 갱신과 관련해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를 비롯 지연 이후 공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휠체어에 탄 채 탑승 가능한 차량, 인공지능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 장애인들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해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신기술인데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어제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해 일상생활, 교육, 직업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술과 또 제품들의 최신 동향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장애를 한계나 불편함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때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약 40개 업체가 혁신 기술이 접목된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였습니다. 박람회 현장에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간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휠체어 전용 차량이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또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립형 전동 휠체어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기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용 기기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실시간 자막이 작성되는 청각장애인용 자막 서비스 어플, 인공지능이 접목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안경 등입니다. 박람회는 이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알려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과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3년 5개월여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7% 넘게 오르는 등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이르면 이달 말 SK 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적격 예비 인수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대여섯 곳이 예비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예비 입찰을 진행하려 했지만 원매자들의 요청으로 인수 의향서 제출 기한이 일주일 이상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LOI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SK 실트론의 지분 가치를 기존 사업인 실리콘 웨이퍼 사업만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 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